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가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침대 위에 펼쳐진 이불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세요. 그 색깔이 무엇인지, 검정인지, 짙은 회색인지, 어두운 보라인지, 아니면 선명한 빨강인지 눈으로 확인하세요. 만약 그 이불이 짙고 어두운 계통의 색이라면 오늘 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이 여러분 가정의 건강운과 부분을 지키는 첫 번째 행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수많은 가정의 기의 흐름을 직접 관찰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음식을 바꾸고 병원을 찾고 보약을 삽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지면 여행을 계획하고 선물을 사고 대화를 늘리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매일 밤 몸을 감싸고 잠든 사이 온몸의 기운을 빨아들이거나 채워주는 그것 이불의 색깔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이불의 색깔은 그저 취향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인테리어의 문제라고, 유행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리는 몸이 쉬는 곳이 아니라 혼이 돌아오는 곳이다. 우리가 잠든 사이 낮 동안 소진된 기운이 회복됩니다. 부부 사이에 따뜻한 정칭이 조용히 쌓입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생명력이 다시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신성한 공간을 잘못된 색의 기운이 뒤덮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되어야 할 기운이 오히려 빠져나가고 따뜻해져야 할 정이 오히려 식어가고 자라야 할 생명력이 오히려 눌려버리게 됩니다. 비싼 이불을 덮고 있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좋은 소재, 좋은 브랜드, 높은 가격표, 이것은 전부 허울 좋은 우산입니다. 색깔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이불은 매일 밤 여러분의 30년 건강과 부부 사이의 온기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과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7년 동안 짙은 색 이불을 덮고 자다가 남편과의 사이가 눈에 띄게 멀어지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이유 없이 피로하다고 호소하시던 한 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병원도 다니고 부부 상담도 받고 건강식품도 먹어봤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불색 하나를 바꾼 후 딱 100일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100일일까요? 기의 흐름은 새로운 환경에 자리를 잡는데 한 주기치가 필요합니다. 그 한 주기가 바로 100일입니다. 잘못된 색의 이불을 100일 이상 덮으면 수면의 질이 무너지고 몸의 기력이 쇠해지며 부부 사이의 온기가 눈에 띄게 식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공들여 가꾼 가정의 건강과 정이 한꺼번에 흩어지게 됩니다. 제목에서 말한 30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쌓아온 모든 것, 건강, 사랑, 안정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불의 색을 바꾸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집을 고치는 것도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매일 밤 덮고 자는 그 한 장의 색깔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100일 안에 잠의 깊이를 되돌리고 몸의 기운을 회복시키며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이 이 기운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이미 건강하고 우리 부부는
날마다 더 가까워지고 있다.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이루면 현실이 따라온다. 침실은 단순한 방이 아닙니다. 그곳은 여러분의 혼이 쉬고 부부의 정이 깊어지고 가정의 기운이 뿌리 내리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지키는 일,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보이신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경상도의 한 소도시에 사시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고 자녀는 둘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하고 안정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달랐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침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갱년기 때문이라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무기력했고 이유 없이 슬펐으며 이유 없이 남편의 얼굴을 보면 짜증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 후 예전처럼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어도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여행을 가도 웃음보다 침묵이 더 많았습니다. 부부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상담사는 소통 부족을 이야기했고 대화 훈련을 권했습니다. 그분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막혀있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리 물을 부어도 계속 새는 항아리처럼 노력은 하는데 채워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침실 이불이 무슨 색입니까? 그분은 잠시 멈추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검정색이요. 모던한 느낌이 좋아서 7년 전에 바꿨어요. 남편도 좋아했고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7년. 그분이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한 것도,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식어간 것도,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도 전부 그 검정 이불을 덮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부른다. 침실은 하루의 끝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어두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잠든 사이 몸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둠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검정은 풍수에서 쇠의 기운을 지닌 색입니다. 물은 생명에 꼭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모든 것을 잠기게 합니다. 침실에서 매일 밤 쇠의 기운이 과도하게 쌓이면 몸의 혹기운 즉 심장의 온기, 활력 부부 사이의 열정이 서서히 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몸이 식어가고 부부 사이의 온기가 사라져간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그 이불을 치우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새 이불로 바꾸고 작은 정화의식을 행해보세요. 그분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고작 이불색 하나로 무언가 달라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셨겠지요. 하지만 그분은 해보셨습니다. 달리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예전보다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오는 날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집이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성철 스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바꾼다. 한 장의 이불이 한 가정의 기운을 바꾼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침실에서 매일 밤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직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두운 색 이불 아래에서 조용히 기운을 잃어가고 있는 수많은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오늘 밤 여러분의 침실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기운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식어버린 정도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지금 무엇이 그것을 막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조금 깊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천천히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테리어 이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동양의 선인들이 몸으로 체득하고 삶으로 증명해온 기의 원리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기운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듯 공간 안에 흐르는 기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색깔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색깔은 단순한 빛의 파장이 아닙니다. 색깔은 오행, 우, 목, 무, 화, 호, 토, 금, 지, 수 각각의 기운을 품고 있으며 우리 몸과 공간 안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비싼 이불을 덮어도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자도 기운의 흐름은 결코 바르게 잡히지 않습니다. 침실은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거실은 기운이 드나드는 곳이고 주방은 기운이 만들어지는 곳이지만 침실은 기운이 뿌리내리는 곳입니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거실은 가지이고 주방은 잎이며 침실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병들면 아무리 가지를 다듬고 잎에 물을 줘도 나무는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침실의 기운이 무너지면 아무리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몸과 마음의 기운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매일 밤 잠드는 그 8시간 동안 침실의 색깔이 여러분의 몸속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행에서 검정과 짙은 남색은 수의 기운을 가집니다. 수의 기운은 본래 지혜와 생명의 근원이지만 침실에서 과도하게 쌓이면 화의 기운을 억누릅니다. 화의 기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장의 온기입니다. 부부 사이의 열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활력입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매일 밤 수의 기운이 과잉 공급되면 화의 기운이 서서히 꺼집니다. 그것이 몸에 나타나면 만성, 피로, 무기력, 냉증이 됩니다. 그것이 관계에 나타나면 부부 사이의 냉담함, 대화의 단절, 정서적 거리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색 이불이 30년 가꾼 건강과 부부운을 갉아먹는 원리입니다. 짙은 회색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색은 금진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금의 기운은 정돈과 냉철함을 상징하지만 침실에서는 지나친 금기, 진액과 목무의 기운을 베어냅니다. 목의 기운은 성장, 유연함, 따뜻한 생명력입니다. 매일 밤 금의 차가운 기운 아래에서 자면 몸의 면역력이 서서히 약해지고 마음은 점점 딱딱해지며 가족 사이의 유연한 정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몸 안의 목기목회가 자연히 줄어드는 시기에 이런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은 남은 생명력의 뿌리에 직접 도끼를 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100일이라는 시간이 중요할까요? 기의 흐름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운이 공간에 자리를 잡고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바로 100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숫자가 아닙니다. 예로부터 동양의학에서도 수행의 전통에서도 100일은 하나의 완전한 주기 절치로 여겨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100일을 기리는 것도 수행자가 100일 기도를 올리는 것도 모두 이 원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잘못된 색의 이불을 100일 이상 덮고 자면 그 기운은 이제 단순한 영양을 넘어 여러분의 몸과 공간 깊숙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10년, 20년, 30년 쌓이면 평생을 공들여 지켜온 건강과 가정의 온기가 흔적도 없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지만 자신이 매일 밤 잠드는 공간의 기운이 어떻게 흐르는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께 닿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대로 인연이 닿을 때 진실이 찾아옵니다. 음과 양은 항상 균형을 원합니다. 침실 안의 색깔은 그 균형을 만들어주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입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도, 비싼 가구도, 유명한 브랜드의 이불도 색깔이 잘못되어 있다면 전부 허울일 뿐입니다. 반대로 단돈 몇만 원짜리 이불이라도 색깔이 올바르다면 그것은 매일 밤 여러분의 몸과 가정에 기운의 뿌리를 내려주는 값진 보물이 됩니다. 색깔은 언어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과 공간이 서로 나누는 말 없는 대화입니다. 그 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흐를 때 잠은 깊어지고 몸은 회복되며 부부 사이의 정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침실이 그런 공간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론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의 기운을 살피며 직접 확인한 실전 지침입니다. 메모할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침실 이불에서 절대로 피해야 할 색깔이 있습니다. 이 색깔들은 보기에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의 눈으로 보면 이것들은 침실이라는 신성한 공간 안에서 기운 흐름을 막고 건강과 부분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색깔들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움이 반드시 올바름은 아니다.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혼을 편안하게 하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색은 검정입니다. 검정은 수수의 기운을 극도로 강하게 품고 있는 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수기, 쇠, 희는 호의 기운을 억누릅니다. 심장의 온기가 꺼지고 부부 사이에 열정이 식으며 아침마다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집니다. 특히 검정 이불은 잠든 사이 방 안의 음기, 염의를 극도로 높입니다. 음기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꿈자리가 사나워지고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으며 원인 모를 불안감이 일상 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저는 검정 이불을 몇 년간 덮고 자다가 극심한 수면 장애와 부부 갈등을 동시에 겪으셨던 분들을 여럿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불을 바꾼 후 가장 먼저 달라졌다고 하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처음으로 자고 일어났는데 개운했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색은 짙은 회색과 차콜 계통입니다. 회색은 금진의 기운을 가집니다. 금기 진에는 날카롭고 차갑습니다. 침실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음양의 균형이 필요한 공간에서 날카로운 금기가 매일 밤 온몸을 감싸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면역 체계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관절이 시리고 소화가 안 되며 감기가 잦아집니다. 관계에서는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별것 아닌 일로 다투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부부가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서로 등을 돌리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매일 밤 금기 진매가 두 사람 사이에 목기 목회, 즉 유연하고 따뜻한 정을 베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색은 짙은 보라와 자주색입니다. 보라는 아름다운 색입니다. 고귀함과 신비로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침실에서 짙은 보라는 매우 위험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보라는 화, 호와 수의 기운이 충돌하는 색입니다. 두 기운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충돌하면 공간 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쌓입니다. 잠든 사이 그 긴장이 고스란히 몸과 마음에 흡수됩니다. 이것이 쌓이면 이유 없는 감정 기복, 원인 모를 우울감, 그리고 가족 간의 미묘한 불화로 나타납니다. 특히 갱년기를 전후한 50대 여성분들께는 짙은 보라계통의 침구가 호르몬 균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오랜 관찰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색은 선명하고 짙은 빨강입니다. 빨강은 화호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얼핏 들으면 활기차고 좋은 것 아닌가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침실에서의 과도한 화기호해는 독이 됩니다. 화기가 지나치면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잠이 들어도 얕고 자주 깨며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관계에서는 작은 불꽃이 쉽게 큰 다툼으로 번집니다. 감정이 격해지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이 오고 가며 화해가 되어도 앙금이 남습니다. 불은 따뜻해야 좋은 것이지 뜨거우면 태워버립니다. 침실은 불꽃이 타오르는 곳이 아니라 불씨가 조용히 살아 숨쉬는 곳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경계해야 할 색은 형광색 계통과 지나치게 자극적인 패턴입니다. 형광노랑, 형광초록, 강렬한 오렌지 이런 색들은 눈을 자극하고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침실은 기운이 가라앉고 안정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자극적인 색은 그 안정을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며 몸이 진정한 휴식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화려한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어 침실 전체의 기운이 들뜨고 불안정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목록을 보시면서 혹시 지금 덮고 주무시는 이불이 떠오르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은 모를 때 짓는 것이다. 아니 후에도 바꾸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잘못이다. 지금 덮고 계신 이불이 이 목록에 해당된다면 오늘 바로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결심을 하나 심어두십시오. 그 결심이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침실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잘못된 색은 기운을 막는 벽입니다. 그 벽을 걷어낼 준비가 되셨다면 다음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피해야 할 색깔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침실의 생기를 불어넣고 건강과 부부운을 깊게 뿌리내리게 해주는 색깔들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저는 이 색깔들을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가정에서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색깔로 이불을 바꾼 후 삶이 달라졌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의 이야기가 제 가슴속에 살아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을 닮은 색이 사람을 살린다. 이 말씀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의 눈과 몸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색, 아침 햇살의 색, 봄날 새싹의 색, 맑은 하늘의 색, 이것들이 바로 침실 이불의 가장 이로운 색들입니다. 기운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 색들은 음과 양의 균형을 부드럽게 잡아주고 몸의 오행 기운이 막힘없이 순환하도록 도와줍니다. 첫 번째로 권해드리는 색은 따뜻한 아이보리와 크림 화이트입니다. 순백의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의 온기가 섞인 아이보리 계통입니다. 이 색은 토토와 금진의 기운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색으로 공간을 정화하고
안정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의 기운은 안정과 포용입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대지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해주는 기운입니다. 매일 밤 이 세 개의 이불 안에서 잠들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오장육부가 고르게 쉬며 아침에 일어날 때 진정한 회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아이보리는 서로의 날카로운 감정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투고 난 후에도 같은 이불 안에서 잠들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온기가 전해지는 것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부부에게 아이보리 이불은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색입니다. 두 번째로 권해드리는 색은 연한 하늘색과 파스텔 블루입니다. 하늘색은 수세의 기운을 품고 있지만 연하고 밝은 톤의 하늘색은 과도한 은기 없이 맑고 순환하는 수기 쇠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색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생각을 맑게 하며 깊은 수면을 이끌어줍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고 머릿속이 복잡한 분들, 잠자리에 누워도 걱정이 떠나지 않아 뒤척이는 분들께 연한 하늘색 이불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색은 또한 목무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어 몸의 간 기능을 부드럽게 도와주고 해독과 재생의 힘을 밤사이 조용히 키워줍니다. 건강 걱정이 많으신 60대 이상 분들께 특히 권해드리는 색입니다. 세 번째로 권해드리는 색은 연한 노란색과 따뜻한 베이지입니다. 노란색은 토의 기운을 가장 직접적으로 담은 색입니다. 토기 토에는 중심을 잡아주고 소화 기능을 돕고 온몸의 기운이 균형 있게 흐르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한 노란색의 이불은 침실 전체에 따뜻하고 안정적인 기운을 만들어줍니다.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침실 혹은 노부부의 침실에 연한 노란색 이불은 마치 따뜻한 햇살이 방 안에 머무는 것 같은 기운을 만들어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신 분들께 이 색은 단순한 이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토기토해는 재물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정된 기운 안에서 재물이 쌓이고 흩어지지 않고 지켜지는 힘이 생깁니다. 네 번째로 권해드리는 색은 연한 분홍과 살구색입니다. 이 색들은 하후의 기운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품고 있습니다. 강렬한 빨강이 태우는 불이라면 연한 분홍은 따뜻하게 품어주는 불입니다. 부부 사이의 정을 깊게 하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결혼 초의 설렘은 아니더라도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 사이에 조용하고 깊은 온기가 다시 자리 잡도록 해주는 색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가 멀어진 느낌이 드시는 분들, 대화가 줄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식어가는 것 같아 걱정되시는 분들께 연한 분홍 계통의 이불을 권해드립니다. 이 색은 또한 여성의 건강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궁과 신장을 따뜻하게 하는 기운이 분홍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연령대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에서 50대 초반이신 분들께는 연한 하늘색이나 아이보리를 권해드립니다. 이 시기는 몸이 변화하고 기운이 재편되는 시기입니다. 과도한 자극 없이 몸의 기운을 부드럽게 안정시켜주는 색이 가장 잘 맞습니다. 50대 중반에서 60대이신 분들께는 따뜻한 베이지나 아이보리를 가장 먼저 권해드립니다. 이 시기는 토기 토해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소화와 면역을 돕는 토기토케의 따뜻한 이불이 이 나이대의 몸과 마음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60대 이후이신 분들께는 연한 노란색이나 연한 하늘색 혹은 두 색을 조화롭게 섞은 이불을 권해드립니다. 이 시기에는 기운의 순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막힘없이 흐르는 기운이 장수와 직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새 이불로 바꾸실 때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작은 의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 이불을 처음 펼치기 전에 맑은 날 이른 아침 햇살 아래 21분 동안 바깥에 펼쳐 두십시오. 이것은 이불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공장이나 창고의 음기, 임해를 햇살의 양기, 용해로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21분이라는 시간은 기운이 한번 완전히 순환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 후 이불의 내 모서리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씀하십시오. 이 공간에 맑은 기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이 이불이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진심을 담아 말씀하시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소리가 없어도 하늘에 닿는다. 색깔은 단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관계 속으로 스며드는 기운의 언어입니다. 올바른 색깔의 이불 한 장이 여러분이 지금껏 찾아 헤매던 건강과 부부 사이의 온기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되돌려 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내려앉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몇 년 혹은 10년 넘게 잘못된 색의 이불을 덮고 주무셨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셨을 테니까요.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기운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기운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오랫동안 막혀 있었다 해도 막힌 것을 걷어내면 물은 다시 흐른다. 기운도 마찬가지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바로 그 막힌 것을 걷어내는 방법입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색의 이불이 쌓아놓은 음기이미를 정화하고 침실의 기운을 새롭게 열어주는 의식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 행하시면 그 효과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게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오래된 이불을 올바르게 내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십니다. 오래된 이불은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의 몸과 함께한 이불에는 그 세월만큼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함께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무심코 버리면 그 기운이 정리되지 않은 채 공간 안에 잔류하게 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불을 버리기 전날 저녁 이불을 바닥에 펼쳐놓고 양손을 그 위에 살며시 얹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십시오. 그동안 우리 가족을 감싸주어 고마웠습니다. 이제 편안히 가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물건에 감사를 표하고 작별을 고하는 것은 그 물건에 깃든 기운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막힌 기운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침실 공간 자체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새 이불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천일염 한 줌과 물 한 그릇이면 됩니다. 먼저 침실의 네 모서리에 천일염을 작은 종지에 담아 놓으십시오. 종지가 없으시면 작은 접시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7일 동안 그대로 두십시오. 소금은 음기를 흡수하는 강력한 정화제입니다. 바다에서 온 소금은 수, 새와 토의 기운이 결합된 물질로 공간 안에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중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7일 후 그 소금은 반드시 변기에 버리시거나 집 밖의 흙 위에 뿌려주십시오. 절대로 요리에 사용하거나 재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소금 안에는 흡수된 음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내보낸 후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침대 머리맡 근처에 하룻밤 두십시오.
물은 공간의 기운을 부드럽게 흡수하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 그 물도 변기에 버리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을 마치고 나면 침실은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창문을 열어 햇살과 바람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정화 방법입니다. 맑은 날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이 시간이 하루 중 양기 영리가 가장 맑고 강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침실 창문을 활짝 열고 최소 21분 동안 그대로 두십시오. 바람이 방 안을 한 바퀴 돌고 나가면서 쌓여있던 음기를 함께 데리고 나갑니다. 이때 가능하다면 침대 매트리스도 햇살이 닿는 방향으로 돌려주십시오. 매트리스 안에도 오랜 세월의 기운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사흘 연속으로 행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조상께 구하는 간단한 의식입니다. 이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창한 제사가 아닙니다. 단지 마음을 모아 조상의 기운에 이 변화를 알리는 것입니다. 새 이불을 처음 침대에 펼치는 날, 저녁 잠들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말씀하십시오. 저희 가정의 침실을 새롭게 합니다. 조상님의 보살핌으로 이 공간에 맑은 기운이 깃들고 건강과 부부의 정이 날로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을 기억하는 마음은 뿌리를 기억하는 마음이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조상께 고하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고 그 뿌리로부터 기운을 받는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의식을 행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의심하면서 하는 의식은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귀찮다고 대충 하는 의식은 기운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 우리 가족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부 사이가 다시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작은 의식은 그 어떤 값비싼 처방보다 강력하게 기운을 움직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운을 움직이는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이 먼저 열려야 기운이 따라온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침실은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년간 쌓인 음기가 아무리 두텁다 해도 오늘 이 의식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기운은 서서히 거치기 시작합니다. 처음 며칠은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일이 지나고 21일이 지나고 100일이 지나면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아침이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지며 남편 혹은 아내의 얼굴을 볼 때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것이 기운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30년간 쌓아온 건강과 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단순히 정보를 얻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정을 지키고 싶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기운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침실 이불의 색깔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일 밤 우리 몸을 감싸는 그 한 장의 색깔이 수면의 질을 결정하고 몸의 기운을 채우거나 빼앗으며 부부 사이의 온기를 깊게 하거나 쉽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검정과 짙은 회색, 어두운 보라와 강렬한 빨강은 침실에서 기운의 흐름을 막고 건강운과 부부운을 조용히 갉아먹는 색깔들이었습니다. 반면 아이보리와 연한 하늘색, 따뜻한 베이지와 연한 분홍은
몸의 오행 기운을 부드럽게 순환시키고 잠을 깊게 하며 부부 사이의 정을 다시 따뜻하게 살려주는 색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잘못된 색의 이불을 덮으셨던 분들을 위한 정화의식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금과 물, 햇살과 바람, 그리고 감사의 마음,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도구들로 침실의 기운을 새롭게 열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린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기운을 바꾸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불의 색깔을 바꾸는 것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진심으로 행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더 나은 삶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것이 없다면 어떤 색깔도 어떤 의식도 완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에 걸쳐 이 한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운명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 안에서 제가 오랜 세월 묵상하며 다듬어 온 축원입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그냥 화면을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잠시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 앞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 축원을 올립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침실에 맑고 따뜻한 기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지치고 무거웠던 몸이 이제 밤마다 깊이 쉬고 아침마다 가볍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말없이 멀어졌던 부부 사이에 다시 따뜻한 눈빛이 오가고 작은 것에도 함께 웃는 날들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 부모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기운이 서서히 풀리고 애쓴 만큼의 결실이 가정 안으로 흘러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셨던 분들은 하루하루 회복의 기운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외로우셨던 분들은 가족의 온기 안에서 다시 위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고단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셨던 분들은 오늘 이 밤을 기점으로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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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번의 축원은 성철 스님께서 늘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입니다.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이 뜻을 담아 여러분께 올립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 주십시오. 미래의 소망을 쓰지 마시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쓰십시오. 나는 이미 건강을 회복했다. 우리 부부는 날마다 더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 가정에 평화와 풍요가 가득하다.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현실보다 먼저다. 마음이 이미 이루었다고 느끼는 순간 현실은 그것을 따라오기 시작한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여러분 자신의 기운을 움직이고 동시에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의 씨앗을 나누어주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가락 하나가 공덕을 쌓는 행위입니다. 남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마음, 남의 소망을 응원하는 마음, 그것이 돌아 반드시 여러분 자신에게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인과 인고의 이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나눈 만큼 채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세계 이불 아래에서 기운을 잃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무겁고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채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그분들의 침실을 바꾸고 그 침실이 그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눔은 공덕입니다. 공덕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작고 강력한 응원입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그 기운의 문을 여는 때입니다. 저는 오늘도 성철 스님의 가르침 안에서 여러분 가정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침실이 따뜻하고 맑은 기운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깊이 주무시고 가볍게 일어나시며 내일 아침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눈빛 하나를 건네주십시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성불을 하십시오. 지금 당장 일어나서 현관문 앞에 서 보십시오. 문 위쪽을 올려다 보십시오. 그곳이 비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빈 공간이 바로 지금까지 당신 집에서 재물이 빠져나가던 통로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정성이 없는 공간에는 복이 머물지 않는다. 아무리 두 손이 닳도록 일해도 당신이 사는 공간의 기운이 막혀 있다면 벌어들인 돈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사라져버립니다. 문제는 당신의 노력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 집의 기운이 돈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가구를 들여놓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의 통로가 막혀 있으면 그 럭셔리한 공간은 그저 겉만 번지르르한 찢어진 우산에 불과합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 찢어진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사람처럼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춰도 기운에 구멍이 있으면 복은 스며들지 못하고 애군만 쌓여갑니다. 그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모른 채 살아갑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새벽 3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은행이자 걱정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수입은 있는데 달말이 되면 통장이 텅 비어 있는 느낌, 아이 학비, 부모님 병원비,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그 막막함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쌓여온 공간의 음기, 임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불씨들이 당신 집안에서 조용히 재물의 뿌리를 태워온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오랜 세월 쌓인 부주의가 결국 운명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놀라운 진실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돈을 다시 불러오는데 거창한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황금빛 부적 단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단 붙이는 자리가 정확해야 하고 붙이는 마음이 진실해야 합니다. 스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영혼이 머무는 공간에는 우주의 기운이 스스로 흘러든다. 황금 부적은 그 정성의 냅입니다. 올바른 자리에 진심을 담아 붙이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당신 집의 기운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곳의 자리에 황금 부적을 붙이십시오. 그리고 7일 동안 제가 안내해 드리는 마음가짐을 유지하십시오. 7일은 끝이 아닙니다. 7일은 기운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오랫동안 닫혀있던 재물의 문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 스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우주를 향한 첫 번째 정성의 신호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가정의 공간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재물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집과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집 사이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간은 살아있다. 공간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을 먹고 자란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첫 번째 신호는 현관이 어둡고 좁다는 것입니다. 현관은 집의 입이자 기운의 첫 번째 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곳을 기구, 해컬, 즉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라고 부릅니다. 현관이 어둡고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묵은 물건들이 쌓여 있다면 그것은 재물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다 첫 관문에서 막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기운은 밝고 깨끗한 곳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어둠 속에서는 복도, 돈도 머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거울이 잘못된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를 위해 현관 정면에 거울을 배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실수입니다. 현관 정면의 거울은 들어오는 기운을 그대로 반사시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재물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순간 거울이 그것을 다시 밀어내는 것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반사는 되돌림이다. 복을 되돌리는 공간에는 복이 쌓이지 않는다. 세 번째 신호는 집안 어딘가에 오래된 물건, 쓰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물건에 정이 들어버리지 못합니다. 고장난 가전제품, 몇 년째 입지 않는 옷, 먼지가 쌓인 책들. 그러나 풍수의 관점에서 이 물건들은 단순한 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정체된 기운의 덩어리입니다.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한 곳에 고여 있으면 그 집의 재물 흐름도 함께 멈춥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묵은 것을 놓아야 새 것이 들어온다. 손을 펴야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 네 번째 신호는 집 안에서 곰팡이 냄새나 습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습기는 음기염해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특히 욕실, 주방 싱크대 아래, 베란다 구석에 쌓인 습기와 어둠은 재물운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독소입니다. 재물의 기운은 건조하고 밝은 곳,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머뭅니다. 눅눅한 공간은 아무리 좋은 부적을 붙여도 그 효력을 반감시킵니다. 공간을 정화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5번째 신호는 집안의 조명이 너무 어둡거나 오래된 전구가 깜빡이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양기 영의의 상징입니다. 깜빡이는 전구는 불안정한 기운을 상징하며 재물운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건강운과 대인운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린다. 공간이 흔들리면 운명이 흔들린다. 깜빡이는 전구 하나가 단순한 소모품의 문제가 아니라 집 전체의 기운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지금 당신의 집에 해당된다면 당신의 재물이 막힌 것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쌓여온 기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오늘부터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황금 부적 한 장과 올바른 자리와 진심 어린 정성이 그 시작입니다. 재물은 애타게 쫓는 자에게 달아납니다. 그러나 공간을 정화하고 기운을 바로잡은 자에게는 스스로 흘러들어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스님, 왜 하필 노란색입니까? 왜 황금빛 부적이어야 합니까?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저는 먼저 한 가지를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부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금입니다. 황금입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왕국에서부터 오늘날 세계 경제의 기축자산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단 한 번도 황금의 가치를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황금빛, 즉 노란색은 우주의 기운 체계 안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오행, 우신, 즉 목, 화, 호, 토, 금, 진, 수의 체계에서 노란색은 토에 해당합니다. 토는 오행의 중심입니다. 동서남북 네 방의 한가운데 자리하며 모든 기운을 받아들이고 품어 안는 대지의 에너지입니다. 땅이 씨앗을 받아 열매를 맺게 하듯 토기토에는 재물의 씨앗을 받아 현실에서 꽃피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빛 부적은 바로 이 토기를 공간 안에 불러들이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응축된 기운의 과학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물질을 만든다. 그러나 물질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 필요하다. 황금 부적은 바로 그 그릇입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을 공간 안에 고정시키고 증폭시킬 매개체가 없으면 기운은 흩어지고 맙니다. 황금빛 부적은 당신의 정성이라는 에너지를 공간 안에 잼처럼 내리꽂아 재물의 기운이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정성은 뿌리이고 부적은 그 뿌리가 땅속으로 파고들게 하는 흙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적을 붙이면 저절로 돈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황금 부적은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부적은 기운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지 노력 없이 복을 가져다주는 요술 도구가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정성스러운 자를 돕는다. 그러나 앉아서 기다리는 자는 돕지 않는다. 부적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당신의 정성이 공간에 깃드는 순간이며 그 순간부터 기운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황금빛이 가진 또 하나의 힘은 음기를 몰아내는 양기 영계의 성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을 막는 가장 큰 적은 집안에 쌓인 음기입니다. 황금색은 빛의 색입니다. 태양의 색입니다. 이 빛의 에너지가 공간 안에 자리를 잡으면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음기가 서서히 물러납니다. 마치 방 안에 환한 전등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 황금 부적은 공간 안에서 빛의 역할을 합니다. 재물의 기운은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따라 움직입니다. 황금빛이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다양한 가정의 기운 흐름을 살펴오면서 한 가지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황금 부적의 효과는 그것을 붙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와 정확한 위치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아무 곳에나 붙인 부적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운의 흐름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세 곳의 정확한 자리와 붙이는 방법을 반드시 따라 주셔야 합니다. 황금빛 부적 한 장이 당신 집의 기운을 바꾸고 그 기운이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올바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메모를 하셔도 좋고 영상을 잠시 멈추고 집안을 직접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황금 부적을 붙이는 자리는 아무 곳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은 방향이 있어야 한다. 방향 없는 정성은 바람에 흩어지는 꽃잎과 같다.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마음으로 붙인 황금 부적 한 장은 잘못된 자리에 붙인 10장보다 훨씬 강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부터 그 세 곳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현관문 안쪽 상단입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기운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바깥 세상의 기운이 처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곳에 황금 부적을 붙이면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가장 먼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문 안쪽, 즉 집 안에서 바라볼 때 문 위쪽에 붙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 바깥쪽에 붙이면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흘러나가 버립니다. 부적의 글씨나 문양이 반드시 집 안을 향하도록, 즉 안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붙여야 합니다. 이것은 재물을 불러들이는 방향이자 애군이 집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패의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현관 주변을 먼저 깨끗이 닦고 신발은 가지런히 정리한 뒤에 붙이십시오. 공간이 정돈되어 있어야 부적의 기운이 제대로 자리를 잡습니다. 두 번째 자리는 돈이 머무는 공간, 즉 금고나 지갑을 보관하는 곳 또는 재물을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곳을 재물궁, 자우공이라고 부릅니다. 집안에서 현금이나 통장, 귀중품이 보관되는 장소가 바로 재물궁입니다. 이곳에 황금 부적을 붙이는 것은 재물의 씨앗이 담긴 항아리 위에 뚜껑을 덮어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분들, 수입은 있는데 모이지 않는 분들은 특히 이 자리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금고가 없다면 서랍 안쪽 상단 또는 지갑을 매일 놓아두는 장소에 바로 위쪽 벽면에 붙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 주변에는 항상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공간은 재물의 기운을 흐트립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존중받는 자리에 머문다. 함부로 다루어지는 곳에서는 스스로 떠난다. 세 번째 자리는 집안의 중심 통로, 즉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흐르는 길목입니다. 집 안에서 거실과 주방 또는 거실과 방 사이를 이어주는 중심 복도나 동선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곳을 기맥기목, 즉 기운의 혈관이라고 부릅니다. 혈관이 막히면 몸이 병들듯 이 통로가 막히거나 기운이 정체되면 집 전체의 재물 흐름이 둔해집니다. 이 자리에 황금 부적을 붙일 때는 눈높이보다 약간 위, 손이 쉽게 닿지 않는 높이에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기운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자리 잡은 부적이 집 전체의 기맥을 더 넓게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이 통로에 불필요한 물건이 놓여 있다면 오늘 당장 치우십시오. 기운의 길이 열려야 부적의 힘이 집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세 자리에 부적을 붙이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의식이 있습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손을 씻는 행위는 몸과 마음의 불순한 기운을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입니다. 그 다음 향을 한 대 피우십시오. 향의 연기는 공간 안의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신성한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향이 없다면 창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이 공간을 한 차례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부적을 손에 쥐고 눈을 감은 채 마음속으로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공간에 맑은 기운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에게 건강과 재물이 흘러들어오기를 간청합니다. 말의 내용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순간의 마음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형식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나 마음이 없는 형식은 빈 그릇일 뿐이다. 세 곳에 부적을 모두 붙이고 나면 그날 하루는 집안을 조용하고 평화롭게 유지하십시오. 큰 소리로 다투거나 부정적인 말을 내뱉거나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방금 자리를 잡기 시작한 기운을 흔들어 놓습니다. 씨앗을 심은 날 그 땅을 함부로 밟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밤 세 곳에 황금 부적이 자리를 잡은 당신의 집은 어제와 다른 공간이 됩니다. 기운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황금 부적을 붙였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적을 붙이고 나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씨앗은 심었지만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황금 부적은 재물의 씨앗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그것을 키우는 땅이 필요합니다. 그 땅이 바로 7일 동안 당신이 유지해야 할 마음가짐과 작은 실천들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는 절 안에 있지 않다. 부처는 당신이 매일 살아가는 방식 안에 있다. 7일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7일이 당신의 나머지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정화의 날입니다. 부적을 붙인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집안 전체를 조용히 쓸고 닦으십시오. 청소를 할 때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소음은 기운을 흩트립니다. 오직 빗자루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도록 하십시오. 청소는 단순한 집안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에 쌓인 묵은 기운을 물리치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특히 현관 부적을 붙인 세 곳 주변, 그리고 집안의 모서리와 구석을 꼼꼼하게 닦으십시오. 음질은 항상 빛이 닿지 않는 구석에 숨어듭니다. 청소가 끝난 뒤에는 창문을 열어 바깥의 신선한 기운이 집안을 한 바퀴 돌게 하십시오. 이 두 날 동안은 가능하면 외부의 부정적인 소식이나 다툼을 피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십시오. 셋째 날과 넷째 날은 감사의 날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 가장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하늘은 더 이상 주지 않는다.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물의 기운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셋째 날 아침 밥상 앞에 앉기 전에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십시오. 따뜻한 밥 한 그릇, 잠잘 수 있는 지붕, 건강한 몸의 일부라도 그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의 마음이 공간 안에 깃들 때 황금 부적은 비로소 그 힘을 온전히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날에는 조상님께 간단하게라도 정성을 드리십시오. 물 한 잔, 과일 하나라도 조용히 올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선조님들의 음덕으로 저희 가족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조상의 기운은 후손의 재물운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깊어야 나무가 크게 자라듯 조상의 음덕이 두터울수록 후손의 재물운도 강해집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은 절제의 날입니다. 이 두 날 동안은 특히 말을 조심하십시오. 돈이 없다, 힘들다, 안 된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말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이고 그 기운은 황금 부적이 만들어 놓은 긍정의 기운 장창을 조금씩 허물어뜨립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입은 복의 문이기도 하고 화의 문이기도 하다. 어떤 문을 열지는 당신이 선택한다. 만약 힘든 감정이 올라온다면 말로 내뱉는 대신 종이에 써서 접어두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는 7일이 끝난 뒤 태우십시오. 부정적인 기운을 불로 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 날 동안은 지나친 음주나 늦은 귀가,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십시오. 몸이 흐트러지면 기운도 흐트러집니다. 공간의 기운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공간에 머무는 사람의 기운도 함께 안정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날은 결실의 날입니다. 이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 부적이 붙어있는 세 곳을 차례로 돌아보십시오. 눈으로 확인하고 손을 모아 감사의 인사를 드리십시오. 7일 동안 당신이 기울인 정성이 이 공간 안에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그 정성이 기운이 되고 그 기운이 재물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날 오전에는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하십시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강력한 양기를 만들어냅니다. 웃음소리, 따뜻한 말, 감사의 눈빛이 오가는 식탁은 세상 그 어떤 부적보다도 강한 재물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강한 부적은 가족의 웃음이다. 가장 깊은 복은 함께하는 밥상에서 나온다. 7일이 끝났다고 해서 실천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 7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기운은 한 번 바뀌었다고 영원히 유지되지 않습니다. 강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듯 기운도 지속적인 정성이 없으면 다시 정체됩니다. 매일 아침 집을 청소하고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말을 조심하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당신 집의 기운을 영원히 바꾸는 토대가 됩니다. 재물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성스러운 사람의 집에는 반드시 그리고 조용히 찾아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만나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던 분의 실제 경험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분의 이야기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누군가의 이야기와 겹친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분은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두 아이는 아직 학업 중이었고 집안의 생계는 온전히 그분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을 수년째 반복했지만 통장 잔고는 늘 빠듯했습니다. 월세 걱정, 카드 대금 걱정, 아이들 학비 걱정이 겹겹이 쌓인 채로 매일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면 다시 잠들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이자 계산만 하다가 날이 밝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능력이나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공간의 기운이 이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분께 집안의 기운 상태를 여쭤보았습니다. 현관은 좁고 어두웠으며 신발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현관 정면에는 커다란 거울이 걸려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몇 년째 쓰지 않는 남편의 사업 서류들이 상자째로 쌓여 있었습니다. 안방 구석에는 오래된 가전제품이 방치되어 있었고 집안 전체에 묵은 습기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경고 신호 중 4가지가 한꺼번에 존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분의 집은 재물을 부르는 공간이 아니라 재물을 밀어내는 공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거울의 위치를 바꾸는 것, 현관을 정리하고 밝히는 것, 쌓인 짐을 비워내는 것, 그리고 황금 부적을 3곳에 붙이는 것.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진지하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금요일 퇴근 후 혼자서 조용히 집안을 정리하고 향을 피우고 손을 씻은 뒤 황금 부적 3장을 제가 알려드린 자리에 정성껏 붙이셨습니다. 부적을 붙이면서 눈물이 흘렀다고 하셨습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그 순간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겠죠. 그 눈물 자체가 이미 정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그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몇 달 전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에서 다시 일을 함께하고 싶다는 전화였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주안에 오래 밀려있던 외상값 일부가 들어왔고 생각지도 못한 지인으로부터 작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갑자기 쏟아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막혀있던 무언가가 뚫린 느낌이었어요.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적은 기적을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막힌 기운의 통로를 여는 도구입니다. 통로가 열리면 이미 당신에게 흘러오려 했던 것들이 비로소 제 길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은 정성스러운 영혼에게 흘러든다.
그분이 부적을 붙이기 전과 후에 달라진 것은 집안의 세 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체념과 두려움 대신 작은 희망과 정성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공간의 기운을 바꾸고 공간의 기운이 현실을 바꾼 것입니다. 황금부적은 그 변화의 첫 번째 뚜비였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그 잠을 내릴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피웠다면 그 불씨를 꺼트리지 마십시오. 다음 장에서 저는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는 스님의 가르침과 함께 여러분 가족 한 분 한 분을 위한 진심 어린 축원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돈이 새는 집의 기운적 신호를 살펴보았고 황금빛이 품고 있는 토기투의 비밀을 풀었으며 부적을 붙이는 세 곳의 정확한 자리와 7일 동안의 실천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정성이 현실을 바꾸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술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을 통해 수많은 가르침을 남기셨지만 그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이 짧은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재물을 찾기 전에 자신을 바로 보십시오. 행운을 바라기 전에 자신의 공간을 바로 보십시오.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십시오. 스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밖에서 찾지 마라. 모든 것은 안에 있다. 황금부적을 붙이는 행위의 본질은 외부에서 행운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정돈하고 공간을 정화하고 우주의 기운과 다시 연결되는 행위입니다. 그 연결이 이루어지는 순간 재물은 쫓지 않아도 스스로 흘러 들어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하고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것 자체가 이미 변화를 향한 첫 번째 정성입니다. 우주는 그 정성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은 변화하려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처럼 정성스러운 영혼에게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현실이 찾아옵니다. 그 현실이 오늘 당장 오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씨앗은 심은 즉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성으로 심은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꽃을 피웁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을 위해 진심을 담아 축원을 올립니다. 지금 빚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랫동안 사업이 막혀 지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래 닫혀있던 기회의 문이 머지않아 조용히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맑은 기운이 그 몸 안으로 스며들어 생기가 회복되기를 빕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자녀들이 올바른 길 위에서 스스로의 빛을 찾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홀로 외로움 속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인연이 당신 곁으로 다가오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으로 이 모든 축원을 감사드립니다. 스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중생을 향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이 두 글자 안에는 단순한 종교적 인사가 아닌 당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깊은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가난하게 살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받도록 정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 빛을 가리고 있던 기운의 먼지들이 쌓여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그 먼지를 털어내는 첫 번째 손길을 내미십시오.
황금 부적 한 장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당신이 변화를 선택했다는 우주를 향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나는 2026년 재물운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풍요롭습니다.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쓰십시오. 말은 기운을 만들고 기운은 현실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남의 복을 함께 빌어주는 마음이 바로 공덕의 씨앗입니다. 공덕의 씨앗은 반드시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지금 경제적으로 힘드신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복을 나누는 사람의 그릇은 더 커집니다. 더 큰 그릇에는 더 많은 재물이 담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작은 빛 한 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모여 언젠가 환한 대낮이 되는 날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황금 부적 한 장을 붙이기로 결심했던 그날을 성불하십시오.